대구시 공보담당관 권건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동댐 상류지역 원수 수질 정밀 분석 결과에 대해 김정석 상수도사 본부장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안동댐 상류지역 수질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안동댐 상류에서 메기 등 어류에서 수은 성분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어 우리시 수질연구소에서 지난 11월 23일 수은, 카드뮴 등 상수, 원수 38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지점은 이 도면에서 보시는 대로 안동댐 상류 지역인 도산서원, 서부 선착장, 주진교 3개 지점으로 분석 방법은 수질오염 공인 시험 기준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 유기물질 수질 지표인 총 유기탄소 기준으로 도산서원은 생활환경기준 1B 등급, 서부 선착장과 주진교는 2등급으로 매곡 정수장 원수 4등급에 비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메기에서 검출된 수은을 포함한 중금속류 6개 항목은 모든 지점에서 불검출되었습니다. 다만 퇴적물의 경우 환경부 2021년 중금속 검사 결과 수은, 카드뮴 등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메기 등 일부 어류에서 수은 검출은 강 바닥의 흙을 통째로 삼켰다 뱉으면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담수 의류의 포식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며 특히 메기는 가물치와 함께 최상위 포식자로 다른 어류보다는 상대적으로 중금속을 많이 섭취할 가능성이 있어 체내 수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외에도 유기인 등 20개 항목의 미량 오염 물질도 모두 불검출되어 안동댐 상류 지역의 수질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혹시는 예. 상수도 본부에서 원수 수질을 향후 앞으로 많은 건물을 하이웨이를 통해서 안동에서 가져오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동댐 수질 결과는 양호하게 나왔는데 의료에서 다량의 중금속이 나왔는데 이게 인체에 유효한지 강한지에 대한 영양 분석은 좀 안 된 것 같은데 향후 상수도 본부에서 좀 다양하게 시민들이 안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근거를 도출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중금속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현재 나온 것은 크게 두 가지 결과입니다. 여기 보도 자료에도 있다시피 이제 작년에 환경부에서 안동댐 퇴적물에 대해서 중금속을 조사한 결과로는 일부 수은 같은 성분들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다만 수질과 관련해서는 중심부를 포함해서 상류 지역까지 모든 지점에 대해서 지금 검출이 좀 되지 않았는데 이 간극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이 뭔지는 저희도 좀 더 치밀한 분석을 좀 해봐야겠지만 현재 이제 보도 자료에 저희가 언급한 대로 지금 어떤 어류의 어떤 특성들 때문에 물고기를 잡을 때 나름대로 이제 그 바닥에 흙을 삼켜서 뱉으면서 그 안에 있는 물고기를 좀 삼키는 방식으로 하면서 일부 이제 그 퇴적물에 오염된 부분들이 계속 체내 흡수가 되면서 수은 같은 중금속 성분들이 좀 쌓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 부분들에 관해서는 지금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지 좀 더 전문기관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역학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전문가들 의견으로도 지금 퇴적물 자체에 어떤 중금속이 있더라도 이 부분이 바로 물로 용출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희귀한 사례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저희가 요번에 이제 저번 8월부터 요번 11월까지 4차례 모든 지점에 대해서 상하류 지점을
조사한 결과로는 수질에는 일단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좀 더 이제 안정성을 가지려고 하면 또 토양을 조금 더 정화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더 심층적인 역학조사 이런 걸 좀 통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어류도 이 종류에 따라서 이제 뭐 그 하천으로 치면은 중상층 위주로 이렇게 좀 사는 어류들은 아마 이제 중금속 성분 이런 것이 크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 뭐 납질이나 동자개 같은 이런 중상층부 위주로 이렇게 좀 사는 물고기와 이제 그 바닥층 위주로 이렇게 서식하는 이런 어류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어류에서 어떤 중금속 성분이 도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보도에서도 어류별로도 좀 편차가 크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메기가 이제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최상위 포식자로 해서 다른 물고기에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이제 이렇게 이게 체내 흡수가 되는 뭐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바다에서도 뭐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뭐 참치 같은 것이 이제 중금속 성분이 좀 다른 어류에 비해서 높다고 하는 사실들 많이 보셨을 건데요. 어쨌건 최상위 포식자 개념이 거기에서도 바다에서도 존재하듯이 지금 이 강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런 개념들이 많이 적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어류 자체를 먹는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기관이 아니지만 수은이 함유되어 있다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상수도 본부장 하기 전에 뭐 언론인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한 2, 3년 전에 이제 그 치수원 이전 추진단장을 좀 맡은 적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대구 시민들의 가장 큰 상수원인 매곡 문산 취수장의 물들이 지금 낙동강 물이지 않습니까? 낙동강 물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안동댐 물입니다. 이게 안동댐 물과 지금 현재 낙동강 물이 분리가 된 것이 아니고요. 안동댐 상류의 물과 그다음에 영주에서 내려온 내성천 그리고 그 문경에서 내려온 영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물이 만나는 지점이 예천의 삼강이라고 하는 지점인데요. 이 세 가지 물끼리 만나서 낙동강 본류가 상주를 지나면서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구미 조금 앞에서 뭐 감천이라든지 이런 물들이 좀 합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낙동강에 이제 아주 본류가 구미 쪽으로 오면서 가장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제 그 낙동강에 지금 구미 국가산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공단들이 또 산재에 있어서 물론 이제 그 오염 배출 허용치를 넘진 않지만 공장 폐수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화돼서 그 공장 폐수들도 같이 이제 이렇게 합류해서 이제 저희 매곡 문산으로 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상식선에서 판단하시면 매곡 문산에서 저희가 취수하는 물 중에 상당 부분이 그 안동댐 상류의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물하고 저 물하고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매곡 문산 쪽에 TOC 기준의 수질이 4등급인데 반해서 지금 안동댐 상류 쪽에 지금 요번에 조사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1B 등급이라고 조금 괜찮은 수준이고 나머지 부분도 다 2등급으로 해서 최소한 지금 매곡 문산 쪽에 낙동강 물보다는 2단계 위에 수질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이 뭐 전문가들 간에도 좀 견해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거의 일치하는 견해는 예전에 이제 뭐 봉화라든지 요번에도 이제 봉화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좀 탄광 사고가 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안동댐 상류 쪽에 예전에 탄광이나 여러 가지 이제 광산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폐광이 많이 됐지만 아직도 일부 탄광들이 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지금 폐광이 되더라도 뭐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 같이 비하고 같이 씻겨 내려오는 걸 보통 광미라고 표현한다고 들었는데
이 광미 성분들이 흙과 같이 내려오면서 퇴적층에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의견들은 지금 언론에도 가끔 이제 환경오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나오듯이 그 봉화의 석포제련소처럼 현재 지금 시설을 가동 중인 약간 그 어떤 그 중금속 관련 가공업체 이런 쪽 의견들이 있는데, 석포제련소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석포제련소도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경북도의 제재도 좀 받으면서 무방류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해서 기존보다는 이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제 그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광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폐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많이 진행이 돼서 거의 지금 운영이 되는 탄광이 많지가 않고, 석포제련소 같은 이런 부분들도 기존보다는 좀 환경 친화적으로 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인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기보다는 과거의 원인들이 많이 좀 쌓여 있는 결과가 아닌가, 저희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필수를 옮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철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원수가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 정수 방법을 고도화해서 지금 정수의 안전성을 찾을 거냐, 아니면 원수의 안전성 자체도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갈 거냐, 그건 이제 하나의 철학의 문제인데,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지금 취수원 근처 부분이 원수가 좀 안 좋다고 하면 조금 더 위쪽으로라도 좋은 원수를 확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한 그 취수가 한 300km 이상 정도 지점을 가서 좋은 원수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께서도 저희가 이제 갈수록 환경에 관한 인식들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원수를 좀 선호를 하고 있고, 뭐 강 전체를 또 깨끗하게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좀 더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는 것을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맑은물 하이웨이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구시 수돗물 필터 공동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수돗물 필터 공동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와 대구 MBC는 수돗물 필터의 남세균 검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26일 수돗물 필터에서 녹색 물질이 발견된 달성군 현풍읍 소재 아파트 가정집에서 필터와 수돗물을 공동으로 수집하여 대구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경북대학교 등에서 정밀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필터에서 발견된 녹색 물질은 현미경 분석법과 유전자 분석법을 활용하였고, 수돗물의 조류 독소 확인은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법의 두 가지 종류인 LC-메스법과 일라이저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필터에서 발견된 녹색 물질은 현미경 분석법과 유전자 분석법을 아닙니다. 공통된 부분이어서 다음 단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조사 결과 수돗물 조류 독소에 대한 대구시와 국립환경과학원 분석 결과는 모두 불검출되었고, 수돗물 필터 녹색 물질은 현미경의 형태학적 분석과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결과 남세균이 아닌 인체에 무해한 코코믹사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유전자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남세균 DNA가 미량 검출되었으나 DNA 활성도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 수돗물 필터에서 녹조류 코코믹사가 발생한 이후로는 가정에서 햇빛, 온도 등 녹조류 생장에 적합한 요건이 형성될 때 발생할 수 있으며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가정에서 더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10월에 이번에 공동조사한
가정집에 수돗물 필터가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제가 된 부분은 그 수돗물 필터의 이제 주방에 있는 부분이었고요. 동일한 가정집인데 지금 상대적으로 좀 햇빛을 보지 않게 되는 화장실의 수돗물 필터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동일한 가정집의 사진인데 지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전등이라든지 햇빛 같은 사양을 좀 따져보게 되는 이 부분에 녹색기가 되어 있어서 이 녹색기가 어떤 물질인지 좀 검사가 됐다는 것이고요. 같은 가정집에서도 지금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같은 공동주택 내에서 여러 가지 세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세대들 중에서도 거의 이 세대만 이런 현상이 좀 발생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좀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일반적인 현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우리 대구에 전체적으로 논란이 되죠. 저희 언론은 가져가 있고 이런 사례는 그렇게 드물지 않은 거예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극히 드문 사례인데 어떤 원인을 이렇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규명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여러 장으로 해가지고 화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용어로 많이 쓰여져 있는데 그런 사실 이게 보도사에 나가도 시민들 알기 어려울 것 같은데 대구 수돗물 마이크로 시스템 검출 관련해가지고 상수도 본부에서 전수조사했는데 이제 시민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점은 마이크로 시스템 반가운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시민들에게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시는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재 현재 조사를 한 거는 사실은 총 5건입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 밝힌 요거 외에 요 사건 요거 이전에 지금 아시는 대로 이제 지난 10월 달에 이제 대구 MBC에서 방송된 건이 현풍읍 소재 공동주택에 한 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또 한 건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저희 수질연구소 쪽에 지금 좀 의심 사례로 접수된 게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5건을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수질연구소 쪽에 접수가 된 3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할 때 크게 이제 3가지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보통 요즘 아파트에 많이 살다 보니까 아파트에 공동 저수조라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공동 물탱크죠. 그 물탱크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가정집에 그 필터를 사용하기 전에 수질, 그다음에 필터를 통과하고 난 이후의 수질. 그래서 수질과 관련해서는 3가지를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필터 자체를 좀 조사를 했기 때문에 크게 4가지 항목을 조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5개 사례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을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달에 대구 MBC에서 조사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돗물과 관련해서는 마이크로 시스템 같은 조류 독소가 검출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돗물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공동 저수조, 그리고 그다음에 개별 가정집의 필터 사용 전, 필터 사용 후, 이 세 가지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하였는데, 수돗물과 관련해서는 마이크로 시스템 같은 조류 독소가 발견된 경우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대구 MBC 보도에서도 10월 달에 한 부분이 수돗물 자체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 10월 18일 날 대구 MBC 보도에서도 좀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일입니다. 수돗물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필터에 뭐가 끼었으니까 이게 원인이 뭘지 그 부분을 사실은 이번에 규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희가 지금 우리 수질연구소에 의뢰된 3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바 아까 말씀드린 인체 무해한 코코믹사 종류로 이제 확인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공동 조사를 하지 않은 대구 MBC에서 독자적으로 조사한 이 부분은 뭐 일부 남세균이 있다는 식으로 좀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검증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 검증을 해서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돗물 필터와 관련해서는 원인을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또 보기에 따라서는 할 수가 있겠지만 수돗물과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